네, 그래서 베이지안 모델 선택의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봤고, 이 개념을 실제 예제에 적용해 본 예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예제는 1차원 다항식 회귀가 되겠고요. 이제 단순하면서도 모델 선택의 핵심 아이디어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모델을 고려를 하고요. 각각 1차원 수식, 2차원 수식, 3차원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써보자면은 이제 이 그래프의 y축이 우리가 맞추고 싶은 값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차원에서는 y는 wx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wx 플러스 b다 이렇게 쓸 수 있고 2차원은 이제 우리가 y를 맞출 때 w1 x제곱 플러스 w2 x 플러스 b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3차원은 y는 w1 x 세제곱 플러스 w2 x 제곱 플러스 w3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쓴 게 각각 1, 2, 3차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데이터 샘플이 5개가 관측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샘플은 사실은 5개는 이 초록색 실선으로부터 나온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실선에서 약간 오차를 포함을 해서 만든 데이터가 이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그림의 이 동그라미 5개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각각 샘플이 되겠고 초록색 실선이 사실은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정답 값이 되겠죠. 이 정답 값에서 약간의 오차를 포함해서 5개의 샘플을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1차, 2차, 3차 다항식으로 이 관측된 샘플에 대해서 피팅을 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W랑 B 값들을 정해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빨간색 실선들, 이 첫 번째 그림에서 빨간색 1차 선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 빨간색 2차 곡선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그림에서 빨간색 3차 곡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라이클리우드만 계산을 하면은 라이클리우드는 사실은 이 차수가 높아질수록 높아지죠. 라이클리우드는 결과적으로 모델이 주어졌을 때 데이터가 관측된 확률이 되는데 이 라이클리우드는 사실 차수가 높으면 무조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라이클리우드가 아니라 마지널 라이클리우드 즉 에비던스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일 때가 오히려 이 PM바 D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2차, 3차일 때가 좀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라이클리우드는 차수가 높을수록 더 높지만 우리가 베이즈 인자로 계산이 되는 주변 가능도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는 이제 차수가 낮아도 더 잘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죠. 모델의 차수가 낮은지 복잡도가 낮은지랑 이제 또 한 가지로는 라이클리후드 자체가 높은지 이거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고려를 해서 계산하는 것이 바로 포스테리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의 복잡도랑 그리고 데이터를 얼마나 잘 피팅하고 있는지를 뭐 일정 확률을 곱해서 두 개의 확률을 곱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이 포스테리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1차원이 가장 좋은 포스테리어 분포를 가지고 있어서 PM바 D가 가장 높은 게 이 1차원으로 피팅한 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샘플이 5개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 샘플을 30개로 늘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라운드 트루스 초록색 곡선에 대해서 노이즈를 추가해서 샘플을 30개 만들어서 동그라미를 30개 관측한 값이 되겠고요. 얘에 대해서는 이제 1차원을 이렇게 피팅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 라이클리우드가 너무 낮겠죠. 왜냐면은 이 샘플들 간의 오차가 너무 크게 되니까 1차원은 라이클리우드가 이제는 굉장히 낮아가지고 좋은 모델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2차원의 경우에는 모델이 라이클리우드도 낮고 차수도 낮기 때문에 적당한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3차원의 경우에는 라이클리우드도 적당히 높은데 사실 이 라이클리우드가 높긴 하겠지만 이 차수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할 때 일정 페널티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우리가 차수가 2일 때가 가장 포스테리어가 높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더 관측이 될수록 더 좋은 모델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실제로 계산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계산 어떻게 하는지는 11장, 교재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는 뭐 가우시안의 곱셈으로 계산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그 모델의 파라미터의 가능도, 그러니까 뭐 사전 분포가 되겠죠. 파라미터의 사전 분포도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시켜서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포스테리어 분포를 계산을 해서 2차가 가장 좋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컴의 면도날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오컴의 면도날은 19세기 영국의 논리학자 윌리엄 오캄의 이름을 딴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델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고, 기본 아이디어는 매우 간단합니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은 더 단순한 설명을 선호해야 된다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델 1, 2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M1은 심플하고요. M2는 좀 컴플렉스한, 즉 파라미터 개수가 많은 모델이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M1은 선형 모델이고 M2는 5차 다항식 회귀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모델 모두 데이터 D를 잘 설명을 한다. 즉 라이클리후드가 높다라고 해봅시다. 둘 다 이제 라이클리후드가 비슷하다. 둘 다 라이클리후드가 높고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M1을 더 선호해야 된다라는 게 오캄의 면도날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1이 더 적은 파라미터 개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오캄의 면도날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단순하면서도 좋은 설명을 내니까 우리가 이런 원칙을 채택하게 되겠고, 이것을 수학적으로 구현한 게 바로 앞에서 봤었던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할 확률인 세타를 프로버빌리티로 나타내서 얘를 세타에 대해서 마지널링을 시킨 게 바로 이제 모델에 대한 라이클리후드가 되겠죠. 그걸 이제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라고 부르게 되겠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p 세타 바 m 부분에서 모델의 매개 변수의 사전 확률에서 이제 세타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이 값이 낮아지게 되어서요. 결과적으로 세타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이 p 세타 바 m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의 확률도 낮추게 돼서 결과적으로 좀 더 간단한 모델을 선호하게 되는 식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컴의 면도날을 수학적으로 구현한 게 바로 베이즈 팩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 오컴의 면도날 법칙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측 능력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모든 가능한 데이터셋에 대해 모델의 예측 확률을 합하면 1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일단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뭐 확률 질량 보존의 원리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확률 질량 보존의 원리는 이제 모든 가능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델의 예측 확률은 1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복잡한 모델과 단순한 모델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모델은 많은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다 비슷하게 좋은 확률을 퍼포먼스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차 다항식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곡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되어서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은 확률을 모두 고르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합이 1이어야 되니까요. 각 데이터셋에 대한 확률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단순한 모델은 제한된 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예측을 좋게 되겠고, 그래서 선형 모델 같은 경우는 직선 형태의 관계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높은 확률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밑에 그림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M1 같은 경우는 단순한 모델, M2는 적절한 모델, M3는 복잡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의 합이 1이다라는 뜻은 이 밑에 분포의 면적의 넓이가 1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더 다양하게 잘 설명할수록 결과적으로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확률값이 낮게 됩니다. 그래서 M3 같은 복잡한 모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데이터셋을 커버하다 보니까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확률값이 낮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셋이 D0다라고 했을 때에는 선형 모델은 예를 들어 M1 같은 단순한 모델은 너무 라이클리후드가 낮고 이제 설명을 잘 못하고요. M2는 이제 적절한 확률값을 가지고 있고 M3도 잘 설명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다른 데이터셋도 커버가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복잡한 모델이기 때문에 M2를 더 선호해야 된다. 그래서 D0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M2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베이지안 오컴의 면도날 법칙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모델 선택의 핵심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너무 단순한 모델은 데이터를 설명을 못하고 너무 복잡한 모델은 특정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진다 라고 할 수가 있어서 적절한 복잡성을 가진 모델 M2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응용에서 우리가 기계학습에서 신경망의 층수 같은 것을 결정할 때 이러한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적은 층은 너무 적은 층은 우리가 복잡한 패턴을 포착을 못할 수가 있지만 너무 많은 층은 과적합의 위험이 있어서 베이지안 모델 선택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학적 이론의 발전 과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 이론 중에서 더 단순한 이론을 선호합니다. 미학적인 선호뿐만 아니라 베이지안 오컴의 면도날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론을 내는 두 가지 설명이 존재할 때 더 단순한 설명을 선호하는 게 일반적으로 뭐 물리학에서라든지 화학에서라든지 이런 과학자들의 원칙이 무의식적으로 이제 베이지안 오컴의 면도날 법칙을 따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베이지안 모델 선택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탐구하고 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마지널 라이클리후드 앞에서 본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중에서 리브 원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리브 원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때 K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할 때 K 값을 샘플의 개수로 둔 게 이제 리브 원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를 우리가 시퀀셜한 폼으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관측이 되고 그 다음 데이터가 관측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전의 데이터의 라이클리후드에서 이제 다음 데이터가 관측될 확률을 순차적으로 곱한 게 바로 오른쪽의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각 데이터 포인트의 예측 확률을 순서대로 곱한 값이 오른쪽 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n, 스몰 n은 관측의 순서가 되겠고yn이 그 n번째 관측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라는 벡터는 모든 입력 변수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플러그인 근사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 식을 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매개 변수의 사후 분포 대신에 점 추정치를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개 변수의 사후 분포가 있을 때 얘 대신에 우리가 그냥 세타 햇으로 고정된 값을 사용을 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플러그인 근사라고 이제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 뒤쪽 식이 좀 잘려 있는데요. 얘가 이제 뒤쪽에 있는 게 D1부터 이제 N-1까지가 이제 좀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제 뒤쪽에 좀 잘려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세타 햇을 통해서 우리가 수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 세타 햇은 데이터를 통해서 추측한 세타 고정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세타에 대한 사후 확률 분포라서 어떤 분포값 예를 들어 가우시안 분포 혹은 뭐 베타 분포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세타 햇은 고정된 스칼라 값을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매개 변수의 사후 분포 대신에 점 추정치를 사용을 해서 수식을 단순화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그 값을 양변에다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 값을 양변에 취하면은 이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는 로그 마지널 라이클리후드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었던 얘는 우리가 곱셈이 덧셈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로그 고정된 세타 값으로 이루어진 라이클리후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형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리브 원아웃 교차 검증, 리브 원아웃 CV랑 유사한 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 원아웃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됐었는데요. K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K가 N이랑 일치할 때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라이클리후드, 로그 라이클리후드였습니다. 그래서 얘 둘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은 우리가 세타를 추정할 때, 이 세타를 추정할 때, 세타 헷을 추정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가 약간 차이가 있다. 이 차이점만 있게 되는데요. 마지널 라이클리후드에서는 이 d 1부터 n-1까지, 즉 이제 직전의 데이터만 사용을 하지만 리브 원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는 이제 1부터 n-1까지 데이터랑 n 플러스 1부터 n까지의 데이터, 즉 이제 n만 뺀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n만 빼고 나머지 뭐 미래 데이터까지 다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미래 데이터까지 사용을 해서 만들게 되는 게 이제 리버나우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시계열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마지널 라이클리후드처럼 이제 세타를 예측을 해서 플러그인을 쓰는 게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 한국말로는 정보 기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주변우도 마지널 라이클리후드의 단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는 앞에서 봤듯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고요. 세타에 대해서 마지널링을 해서 모델이 주어졌을 때 데이터의 확률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m은 모델, 세타는 모델의 매개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능한 매개 변수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는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운 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적분해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날씨 예측 모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날씨 예측 모델에서 사용되는 세타가 뭐 기온, 습도, 기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입력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웨이트 파라미터를 다 세타라고 둘 수가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웨이트 파라미터가 많을 때에는 우리가 사실 이 적분이 세타 벡터로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개로 해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파라미터가 3개일 때에는 세타 1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 이후에 세타 2에 대해서 적분하고 세타 3에 대해서 적분하고 이 각각의 세타 분포들이 따로 있어서 세타 1, p세타 2 이런 식으로 p세타 3 이런 식으로 적분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개수만큼 결국 적분을 하든지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만큼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는 사전 확률 분포 p세타를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p세타를 0을 중심으로 하는 가우시안 분포로 둘 수도 있지만 뭐 마음에 따라서 뭐 30을 중심으로 하는 가우시안 분포로 둘 수도 있겠고요.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매우 민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고요. 이것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 LM은 마이너스 로그 P D 바 세타 헷 M 플러스 CM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예항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되겠죠.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항 CM은 복잡도 페널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도의 페널티를 주는 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모델의 성능과 복잡도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종의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그 레귤러라이제이션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편차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편차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이제 모델의 편차는 로그 라이클리후드에다가 뭐 2배를 한 값이다. 그래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뭐 2배를 한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 가우시안 모델에서 뭐 수학적인 표현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 사용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2를 곱하는 이유는 가우시안 분포의 로그 우도가 이제 카이 제곱 분포라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를 곱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한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했을 때 좀 더 표현식이 예뻐지게 돼서 이런 식으로 데비안스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수식을 전개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베이지안 정보 기준, 그러니까 앞에서 봤었던 이제 정보 기준에 베이지안적인 것을 적용한 게 되겠죠. 그 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IC라고 많이 부르게 되겠고요. 사실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BIC라는 특정 개념으로 우리가 모델을 피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고요. BIC의 기본 아이디어는 포스테리어를 가우시안 분포로 근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즉 이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가우시안 분포로 근사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마지널 라이클리우드인 포스테리어를 가우시안 분포로 근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과 같이 모델링이 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세타 MAP는 MAP로 추정된 세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P로 추정된 플러그인 세타 값이 되겠고요. H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의 해시안 행렬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시안 행렬이라는 게 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뒤쪽에 나오겠지만 아마 7단원인가 8단원에 이제 나오겠는데요. 해시안 행렬이 무엇인지 이제 간단하게만 말을 하자면은 2차 편미분을 모아놓은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공률이라는 것이 나타내게 되겠고 최적화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안 행렬은 우리가 어떤 함수에서 이제 x차원, y차원, z차원의 편미분 값을 도입한 그런 행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일한 사전 확률을 사용을 한다면은 MAP 추정치를 최대 우도 추정치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균일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MAP를 MLE로 대체를 해서 이런 식의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식에서 우리가 로그 H항 얘를 오컴 인자, 오컴 팩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모델의 복잡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겠고요. 라이클리우드의 부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라이클리우드가 아니라 이제 포스테리어의 부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의 넓이를 우리가 이 오컴 팩터로 결정을 하게 되겠고 오컴의 면도날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항이 왜 중요한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단한 모델이 더 복잡한 모델보다 선호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따르게 해주는 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IC 계산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해시안 행렬은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 해시안 i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 해시안 hi는 이 값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값이 되겠고 각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이 로그 우도,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2차 미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간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hi를 고정된 행렬 h로 근사시킨 이후에 식을 간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h는 로그 n 곱하기 h로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얘를 이제 다시 풀어서 n의 d차원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로그 안에 두 개의 곱셈이 있으니까 나눠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dm이라는 것은 매개 변수의 차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타의 개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세타의 개수 곱하기 로그 n 플러스 로그 h가 되겠고 이 h는 이제는 고정된 어떤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NH라고 모델링 하는 것은 각 데이터 포인트가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행렬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n 곱하기 h 행렬이 있을 때 얘의 행렬식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n에다가 이 h의 차원인 d를 제곱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로그를 나눠주게 되면은 덧셈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BIC라는 스코어를 아래와 같이 적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이 부분을 해체를 시켜가지고 H를 단순화시켜서 얘로 바꿔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걔를 단순화시켜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해석을 해보면은 이 첫 번째 항은 결과적으로 라이클리우드죠. 모델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피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모델의 복잡도에 대한 페널티를 나타냅니다.
즉 이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n의 값이 커질수록 복잡도에 대한 페널티가 커집니다. 그래서 모델이 데이터가 많이 관측이 됐으면은 모델이 단순한 모델을 더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스코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